네, 2020년 11월 6일 해외선물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다소 정신이 없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시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쨌든 결론 자체는 대통령은 바이든, 상원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렇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사실 최종적으로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부양책 관련해 갖고 난항이 예상이 되는 시즌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상원 자체 블루웨이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따지면 일전 한국 외신 관련해 갖고는, 우리나라 관련해 갖고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미국 현지 분위기는 다르다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죠. 결과치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일 FOMC 회의가 있었죠. 네, FOMC 회의 얘기하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FOMC 최선은 현상 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음린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월요일날 패드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 부분 관련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라고 얘기를 먼저 드리는 편이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FOMC는 예상대로 변화가 없었고 채권 시장 영향은 미비했다. 시기적으로 미국 대선의 개표가 종료되지 않았고 트럼프 불복 가능성 등 관련 불확실성이 산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는 FOMC의 무게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자, 불과 2달 전에 평균 물가 목표제의 도입과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 발표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정책적 변화를 줄 가능성도 애초에 낮았을 것이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고용 관련해 갖고 언급은 했지만은 시장이 패드 회의에서 시장에서 타격을 받으려면은 어떤 새로운 이슈거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항상 드리는 편이에요. 지난 2달 전에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AIT 관련해 갖고 이제 선상에 올리고 이제 금리를 앞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명분 자체를 제공을 한 거죠. 근데 그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자체도 언급을 안 한 상황이에요. 대선이 껴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슈를 만들 필요성이 없던 거겠죠. 정책적으로 아무런 변화, 아무런 어떤 발언 자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 자체는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 Q&A 관련해갖고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리고 이제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게요. Q&A 관련해갖고 올리도록 했는데, QE 관련해서 이제 채권 매입하는 거라든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 자체는 굉장히 부각을 시켰어요. 근데 이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해서 큰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Q&A 자체 전에 어떤 내용 자체도 어떤 총 규모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만 좀 어필을 한 상황이죠. 결론은 뭐냐?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 자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공화당 자체가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상황이. 공화당 자체가 이제 발동이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 좀 나온 내용 자체가 이거예요. 악재다. 예, 불복 소송전, 부양책 악재, 미 넘어선 경계의 악명이야. 우리가 앞으로 미증시를 볼 때 이제 집중해야 될 요소예요. 이 부분 자체가. 내용 잠깐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불확실한 대선이 있었나? 대선 전 골드만삭스 동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소송전 가고 있다. 부양책 미룰 수는 없지 않나? 자,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뒷전을 밀릴 것이다. 그 이후에 처리한다고 해도 훨씬 적은 1조 달러 규모로 본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외신이 많아요.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양책에 대한,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어제 공화당에 대한 맥코널 상원의원에 대한 합의 정책 이행에
대해 충실하겠다라는 발언 자체에 대해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갔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제한적이라는 거. 지금 미 증시 자체가 전일 상승 기조를 엄청나게 탔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파동에 대한 랠리 자체를 이어갔는데 문제 자체는 이 저항대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루트 자체가 있는데 자 이제 스팬에 대한 하단 부분까지 근접할 가능성 1번, 그리고 2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채널 일봉상 채널 구성에서 다시 한번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 2번입니다. 미 증시가 상승에 대한 채널을 다시 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은 어쨌든 부양 결과가 내년 2월까지 미뤄진다면은 이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어질 수가. 근데 이걸 우려하는 거죠. 당분간 매매 파동 자체가 상승과 하락 파동에 대한 반복 랠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측정드리고 싶어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파동에 대한 랠리겠죠. 오늘 이 고점 분위기 자체가 이탈이 이루어진다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밀겠지만은 여기에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현 상황 자체가. 현 상황 자체가. 여기에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면은 조정 바닥을 겪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기준선 바닥 자체가 11530까지니까 되돌림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랠리가 가능성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널 구성 자체가 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채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파동 대비해갖고 시장 자체가 매도 성향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동입니다. 지금 아직 이른 시간대이긴 하지만은 고점 분위기가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60분봉 단가 내에서 12110 이 자리 위치값이 고점 분위기로 형성이 되는데 채널에 대한 파동 국면 형태 자체가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파동 랠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된다는 건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장중 지금 하락 파동 자체가 이루어지기인데 미장 개장 전에 지켜봐야 될 문제죠. 야간장 개장하더라도 어떤 채널의 구성을 하락 파동으로 오늘은 매도 파동으로 보고 고점 오늘 당일 고점 이탈 시 명분 자리가 제공된다면은 그냥 상승 파동으로 봐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점 자체가 성립이 됐어요. 이 기준점 하나로 매수 매도 파동 자체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여부를 측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만 좀 얘기 드린다면은 공화당이 상원을 먹었기 때문에 부양정책이 힘든 거예요. 어제 맥코너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일성 파동으로 상승을 이어갔지만 제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는 9월 중순부터 이제 상원과 공화당과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합의를 못 했다는 거예요. 합의를.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소송전을 돌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소송전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한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가 걸린다는 거고 부양 합의에 대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 전반적인 지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 오늘도 매수야 바이든 됐으니까 매수야 이 생각 자체는 웬만하면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정바닥을 쭉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일 상승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해외선물 관련해갖고 나스닥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시장 자체는 중장기 파동을 먹을 단가는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로 신고점 갱신을 이루려면은 11100까지는 눌림 장세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11100까지는 11100 이 자리까지는 눌림 장세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장기 파동이 형성이 됩니다. 이 대기 구간이에요. 이 자리에서 뭐 중장기 파동을 먹으려고 크게 들이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좋은 얘기, 좋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드리도록 하고 전일 페드 배볼 일 없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거는 부양책에 대한 어떤 난항이 또 한 번 예고될 것이다. 이 정도 판단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퓨촌 들어오시면은 카페에 기초적인 자료 제공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시고 오늘 이슈 관련해서 내용 그리고 이제 데일리 차트 분석이죠. 데일리 해외 선물 골드 오일에 대한 수급 분석 차트
방향성에 대한 얘기, 지지 자리 이 부분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뭐 기초 코너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